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y don't see you as I do. I wish they would try to. I'm sure they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성을 키우는 부모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성이라는 게 원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싹이 트고 키워지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슨 방법으로 키울 수 있나? 이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모의 지혜를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친구 사귐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친구 사귐의 단계를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2번째는 일상의 사회적 기술을 키우는 지혜. 그리고 3번째는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을 키우는 지혜. 그리고 4번째가 친구 갈등, 친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지혜. 이렇게 4가지 사회성을 키우는 부모의 지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 사귐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3세 유아들이 친구를 사귀는 단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나랑 공통점을 가진 아이가 친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유아기 아이의 눈에 어떤 점이 공통점으로 보일까요? 나랑 같은 색깔의 옷, 비슷한 가방, 신발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놀다 보니까 나도 자동차 좋아하는데 너도 자동차 좋아하네?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통점으로 작동이 되어서 처음에 친구라고 느끼는 아이는 나랑 공통점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하신다면은 3월 달에는 우리 아이만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성 있고 이런 패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또래 아이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색깔이나 그런 아이템으로 아이가 간다면은 쉽게 친구들 속에서 동화될 수 있겠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나랑 이제 같이 노는 아이가 친구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유치원에서 놀잖아요. 소꿉놀이도 하고 블록놀이도 하잖아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이제 또 소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아이랑 같이 데리고 노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같이 놀이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랑 친구다라는 개념이 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 아이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놀았다고 친하게 느꼈는데 이제 점점 더 조금 더 깊어지고 세분화되어지는 거죠. 어떤 친구는 그림 잘 그려서 좋다, 달리기를 잘해서 좋다, 만들기를 잘해서 좋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특징이 뭐라는 걸 아이가 이제 깨닫고 그 특징을 보이는 친구에게 더 호감을 좀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뭔 줄 아세요? 나를 잘 도와주는 친구, 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 이건 내가 하고 나서 너 빌려줄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날 빌려주기로 했는데 딴 애를 빌려줬어. 그럼 이 친구는 정말 배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그 단계를 또 지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라는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남과 우리를 구분해요. 우리라는 개념이 느껴지면 여기서 이제 진짜 우정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랑 친한 친구예요 라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아들이 친구를 사귀는 단계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이요, 또래 친구 이름을 잘 모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수첩 같은 거에다가 친구들 이름 어머니는 알 수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씩 적어 놓고 이 친구는 어떤 점이 좋아 하고 좀 더 인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A라는 친구는 되게 친절해. B라는 친구는 놀이를 되게 재밌게 해. 좋은 생각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각 친구의 좋은 점을 조금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요, 일상에서 사회적 기술을 키우는 지혜를 부모님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나 자신을 좀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를 관리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친구랑 놀 때 속상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같이 놀다가 뭐 늘 이제 승부가 있는 게임들이 주로 많으니까 내가 졌을 때 또 굉장히 속상해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죠? 나의 속상한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너무 기분 좋아서 흥분한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세요. 화를 잘 내는 친구만큼이나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조절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래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유치원 갔다 왔는데 아이가 좀 속상한 감정이 보일 때는 어떤 점이 속상했는지 말해줄래? 뭔지 모르지만 좀 속상했구나. 엄마가 위로해줄게 하고 다독다독 해주셔요. 다음 날에는 그럼 넌 어떻게 놀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흥분했을 때도 와 하고 박수 치는 거 좋잖아요. 그 정도는 상대방도 기분 좋지만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이거는 좀 과하니까 유치원에선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자기관리 기술이 좀 되면은 이제 또래 관계 기술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친구를 칭찬하기. 이거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이 또래 관계를 관찰을 해보면요. 칭찬 잘해요. 근데 지지하고 칭찬이 다른 거 아시죠? 칭찬은 뭔가 잘된 결과를 가지고 너가 이런 점을 참 잘한 것 같아. 너가 1등한 거 축하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지한다라는 건 우리 오늘 이거 하고 놀면 어때? 그랬을 때 맞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지지예요.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이런 게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로 평소에 해주시면은 아이는 또 그대로 가서 따라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맨날 왜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나도 가서 놀고 싶은데 이 고민만 하잖아요. 근데 놀고 있는 아이들이 키워야 될 또래관계 기술은 뭘까요? 친구를 놀이에 초대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야 너도 같이 놀자. 너도 이리 와 나랑 같이 놀고 싶어. 나도 너랑 놀고 싶어. 이런 말을 먼저 해줄 줄 아는 아이. 근데 정말 제가 아이들 보면서 신기한 건요. 누가 이 말을 하는 걸 경험해보고 자기가 들어보고요. 또 그거를 연습하잖아요. 나가서 또래들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래 관계 기술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키워야 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일상의 사회적 기술을 키우는 지혜 중에 세 번째는요. 지시를 잘 따르는 수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요. 자, 앉아요 하면 앉아야 되고요. 자, 지금 일어서세요 하면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렇다고 뭐 판단력 없이 지시를 따르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꼭 해야 될 행동,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아야 될 때 어른들은 늘 지시를 할 때 그거를 이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늘 사회적 규칙이 있잖아요. 이전에 마트에서 지켜야 될 규칙 얘기했잖아요. 그 각각의 장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꼭 지키는 것도 이게 또 수능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시간이 주어지면은 뭘 할까요? 자유시간이라는 게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자유시간이라는 개념도 또 발달을 시켜야 돼요. 거실에서 지금 자유시간이 주어졌어. 그럼 이 거실에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은 뭘까를 생각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유시간이니까 난 마음대로 나가서 놀아도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또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갑자기 유치원 문을 열고 그냥 혼자 나가버리는 아이. 보호자 없이 나가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시간이라는 건 이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맞는 자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장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주장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 웅변하듯이 주장하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대화를 시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칭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 거절하는 거. 이걸 합쳐서 주장 기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대화 시작하세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대화를 시작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연습시키셔야 되고요. 칭찬해주면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대답을 안 해요. 칭찬해주면 고마워. 근데 너도 참 잘했어. 이런 말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순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정말 거절 못해서 제가 거절하는 기술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거절하는 게 마치 친구를 비난하거나 친구를 공격하는 걸로, 그리고 또 반대로 친구가 나를 싫다고 할까 봐 그 반응을 두려워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말을 하면서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된다. 난 너랑 의견이 좀 달라. 난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순서를 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기 이런 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견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거를 집에서 많이 연습시켜 주시면요. 신기하게 가서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보통 형, 동생,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난 이거 하고 싶어, 동생은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심판관 역할을 자꾸 하세요. 어젠 너가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타협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가위바위보로 하면 어때? 이거는 꼭 연습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아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면은요, 친구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씩씩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가 재미가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을 키우지 못했어요. 자,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일상의 사회적 기술에서 지시에 순응하기 얘기했잖아요. 특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지시를 꼭 따라야 돼요. 이런 교사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은요,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 교사의 지시를 경험하고 수행하고요. 또 한 가지 학습 관련된 사회적 기술 중요한 거, 자신이 해야 될 과제를 완성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한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동이 많잖아요. 협동 과제에서 친구랑 소통해서 협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딱 5가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을 키우려면 이 5가지 질문에 네라는 대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우리 아이는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나요? 2번, 과제나 활동에 의욕을 보이나요? 3번, 자발적으로 친구랑 협동하나요? 4번, 순서를 잘 지키면서 자기 차례도 좀 지킬 줄 아나요? 5번, 과제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럼 대화를 잠깐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자기 과제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이 학교 가면 배우는 게 아니고요. 유아기 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조금 제가 2가지 대표적인 놀이를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지시놀이와 협동놀이는 종종 하시면은 신기하게도 놀이로 했는데 선생님 지시를 되게 잘 수행하게 됩니다. 자, 지시놀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색종이를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럼 이제 지시하셔야 됩니다. 땡땡아, 색종이는 첫째 서랍에, 가위는 둘째 서랍에 넣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많은 아이들의 반응은 엄마 색종이는 어디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잘 기억하게 하려면 제가 물어봐서 아이가 말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지금 뭐라고 했지? 엄마가 색종이는 첫째 서랍, 가위는 둘째 서랍. 와, 훌륭하다. 이제 행동. 예, 실천하기. 이렇게 하면요, 애들가 신나서 가서 집어넣어요. 이거는 그냥 지시지 이게 왜 놀이가 돼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건데요. 자, 이때 되게 중요한 부모의 감정 톤이 중요해요. 색종이도 있고 가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야, 우리 이거 치우기 놀이하자. 그냥 그래버려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신기하게 제가 굉장히 밝은 유쾌한 톤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 귀찮아 이런 말 안 해요. 자, 내 말 잘 듣고 기억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로 제 톤을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거죠. 좀 권해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요. 선생님 뭐 또 치울 거 또 없어요? 이러면서 예, 자기가 오히려 놀이를 또 주도하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지시놀이 아실걸요? 청기백기놀이. 자, 나무젓가락에 빨간색 종이, 파란색 종이 붙여서요. 빨간색 종이 올려 파란색 종이 내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애들 이 놀이도 되게 좋아하고요. 얼마든지 응용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지시를 잘 수능하게 하는 되게 좋은 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협동놀이가 있습니다. 소꿉놀이에서 역할 정하는 것도 협동놀이에 속하고요. 하나 또 재밌는 건 종이가 한 장의 바닥에 있잖아요. 자, 아이 손가락 그리고 엄마 아빠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이 종이를 들어 올리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 손가락 하나, 엄마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요. 서로 힘이 딱 마주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A4 용지 같은 걸 2사람이 마주 잡아요. 여기다가 공 하나를 올려서 옮기기를 해보세요. 계속 공이 떨어져요.
여러 번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움직여 간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아이들이 배우고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이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보통 아이가 이렇게 친구가 나랑 놀기 싫다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놀았어. 이럴 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 부모님의 대화를 봤더니요. 속상했겠다. 어떻게 하고 감정을 이제 공감해 주시는데 이러다가 증폭시키는 실수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너도 같이 놀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어? 네, 자꾸 분석하세요. 세 번째. 너도 친구들한테 그런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훈육의 기회로 잡는. 네 번째.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니? 엄마가 그의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줄게. 자, 어떠세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되는 반응들일까요? 첫 번째는 공감대와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속상했겠다. 이리 와, 엄마가 위로해줄게 하고 좀 안으면서 다독다독 해주세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대화예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그 친구가 그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니? 하고 아이가 그 상황을 좀 파악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이들이 전혀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이는 어떻게 사회적 기술을 발휘를 했을까요?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너는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행동했어? 해서 내가 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했지를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죠. 그런데 그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친구는 너한테 뭘 원했을까? 이번에는 좀 사회적 기술이 부족했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세련된 사회적 기술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일 그 친구를 만나면은 뭐 하고 놀고 싶어? 혹은 무슨 말을 어떻게 걸면 좋을까? 라고 말해주시고 이거를 아이가 습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역할극으로 놀아주세요. 어제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너랑 안 놀 거야, 우리끼리 놀 거야 라고 친구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친구 역할을 하고 아이가 내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지, 내가 지난번에 약속 어겨서 미안해 이런 걸 말로 연습하게 해도 되고요. 또 역할 바꾸기. 예. 아이가 친구 역할로 나 오늘 너랑 놀기 싫어 이 역할하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역할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과정이 바로 역지사지. 그렇죠? 내 마음도 이해하고 친구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역할 놀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훨씬 더 잘 발달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